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건강한 30대의 여성입니다. 작년 아이를 출산해서 이제 막 돌을 앞두고 있고요. 자상한 남편과 함께 나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풀 썰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TMI이긴 하지만 제가 좀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불편한 침대에 누워 출산하고 제대로 조리원도 못 갔지만 남들처럼 출혈량이 많지도 않았고 해서 무사히 아이는 낳았고요. 절 두고 훌쩍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엄마가 도왔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 엄마는 그 어리던 날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나 싶기도 하고요. 잠시 제 옛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인생 2막을 살고 있다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썩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불륜 남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거든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랐고요. 사실 알게 된 지금도 영영 알지 못했으면 좋았을 걸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어려도 한참 어렸던 엄마는 절 낳고 10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자는 말만 덜컥 믿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애비라는 인간은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렸고 저희 외조부님도 화가 나셔서 인연을 끊으셨다고 해요. 요새 나이 30에도 앞가리 많은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한창 꾸미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고 싶을 20살 겨울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애를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길바닥에서 핀을 팔면서 키워냈으니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 딱 하나 있는 선글라스가 예뻐 보여서 그걸 쓰다가 안경다리를 부러뜨렸었거든요. 그런데 늘 예쁘고 웃고 있던 엄마가 펑펑 울면서 제 엉덩이를 때렸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한테는 딱 하나 있는 엄마의 청춘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그 선글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걸 제가 망가뜨렸으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는 어딜 놀러가도 그냥 맨눈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이 31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죠.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슨 외국에 돈을 벌려 가셨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도 머리가 조금 자라니까 많이 노쇠해진 할머니가 주워 삼기듯 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들어간 회사의 사장놈이 네 애비만 아니었어도 너랑 엄마랑 할미 할비가 지금 오순도순 딸기 사서 나눠먹고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것이라고요. 그나마 엄마가 애 하나 있다고 엄마 생명보험을 들어놔서 그걸로 이렇게 너랑 우리들이 파지를 안 주어도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나이 11살 12살 되는 애가 듣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애 낳고 키우면서 생각해보면 남들에게는 당연한 다정한 가족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는 경제관념을 키워보고 싶다는 핑계로 줄창 햄버거 패티를 구웠어요. 감자튀김도 튀기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먹는 매점 음식이나 꽤 상태가 좋은 교복을 중고로고에 입곤 했죠. 저희 외조부모님은 밥은 잘 챙겨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만 세면서 성인이 될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바로 취업을 했죠. 우습게도 엄마랑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거 말이죠. 기숙사가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늘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전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 몇 년이 지나자 나이치고는 돈을 조금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남자친구가 생겼고요. 엄마가 첫 직장의 사장놈이랑 사랑에 빠져서 나를 낳았다고 하니 비슷한 코스를 밟은 것이죠. 하지만 만난 사람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던 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관리자들은 공장 아가씨들이랑 연애를 하면 숨기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오픈하고 일터 자체를 둘만의 데이트 코스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나자 바로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어리고 남편이랑 8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만 남편의 그 듬직함에 한번 기대보자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발령이 난 남편이랑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시댁은 제가 꿈꿔오던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다정한 시부모님한테도 제가 사생아인 걸 감춰주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친해지거나 하면 그게 당신의 약점이 될 수 있으니 내가 감춰주겠다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임신을 했고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혈액형 때문에 대학병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이도 무사히 낳았고 다행히 아이는 정상적인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네요. 혈액형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빈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신령한 응급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혈액 수급이 힘든 혈액형이니 최대한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RH-보다 더 희귀하다고는 하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혈액형이 나랑 엄마를 버리고 간 개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하는 열쇠가 될 줄은요. 아버지라는 인간을 닮아서 제가 희귀 혈액형이더라고요. 올해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육아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생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받으니 웬 중장년의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머뭇머뭇하다가 은경씨가 맞냐며 내가 사실 은경씨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드니 생각이 자꾸 나서 은경씨 어머니를 수소문에 찾았다고요. 그리고 일찍 그렇게 요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외조부모님께 빌고 빌어 번호를 받았다는 거죠. 순간 전화를 끊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혈연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 자꾸 전화를 끊기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끊었으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요. 통화를 몇 번 주고받고는 만날 약속까지 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니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몰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러니 한번 만나봐도 좋겠다고요. 남편이 같이 나가주겠다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저도 못 이기는 척 약속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출산 후 초라한 모습이 싫어 열심히도 꾸미고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딱 봐도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은경아. 딱 봐도 제 아버지였습니다. 알기 싫어도 알겠더라고요. 예뻤던 엄마의 모습이 제게는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딱 아버지 판박이었죠. 남편도 그 닮은 모습에 다소 당황을 한 모습이었는데 서글서글하게 대화를 주도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본론이 나왔죠. 사실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본처 안에 이혼한 지 오래이고 술을 마시다가 간경화를 얻었는데 본인의 말대로라면 뭐 인생을 망한 슬픔에 못 이겨 술을 못 끊다가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나요? 그런데 본처 소생의 아이들은 혈액형도 안 맞는 데다 무혈액 이식? 이런 것도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안 봐도 뻔하죠. 회사 날려먹고 술이나 처먹는 아버지. 간을 나눠줘봤자 또 술을 먹어서 버려놓을 게 뻔한 아버지한테 누가 간을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또 그 순간 뱃속에 있는 채로 버렸던 사생아가 딱 기억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눈물이 터지고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초로의 남자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도 아버지랍시고 짠해진 것이죠. 감정에 휩쓸려서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머리 위로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이 전부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이 놓친 애가 돌았나? 평소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굴던 남편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앉아있던 의자를 벽으로 집어 던지는데 박살이 나더라고요. 젊은 시절 계집질해놓고 책임져 못 진 새끼가 뭐가 어째? 이 사람은 댁소생 아니고 이 사람 어머니 딸입니다.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아내한테 간을 달라 말라? 댁이 자식으로 인정한 자식들한테나 달라고 하소? 젊은 남자가 무섭게 소리를 치니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조아리고 발발 떨고만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직 200일밖에 안 된 자식이 있는데 내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쉬움이 남을까 싶어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인간 쓰레기를 여기서 보고 갑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는 남편을 끌고 그 자리를 피하니 진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요. 저는 그 길로 그 사람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1000년회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이식을 시도는 했던 모양인데 아무래도 혈액형이 귀해서 그런지 잘 안 되었나 봐요. 명을 재촉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그렇게 정을 떼서 그런지 덤덤하게 저는 잘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을 받을 일이 없겠죠. 앞으로는 제 일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선택한 가정에 충실하면서 말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